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의 2라운드 9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는 강팀들은 대부분 개막전 승리를 거두었던 분데스리가죠. 강팀과 중하위권 팀들의 스쿼드나 팀 케미가 큰 차이를 보이는 리그다운 결과가 1라운드에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2라운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이죠. 헤르타 베를린 패스를 통한 공격 시도 자체는 적었지만 역습 시 상당히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의 슈팅 중 4개가 골망을 흔들 정도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전체적인 공격력은 좋았지만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승격팀 빌레펠트와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과와는 다르게 안드레 실바의 공격에서의 활약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개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팀 최근 맞대결 헤르타 베를린 홈 기준 현재 3승 2패로 베를린이 약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 보여주었던 팀들 간의 대결이죠. 따라서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확실히 빛을 보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왔던 두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두 팀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경기 뮌헨 글라드바흐와 우니온 베를린의 대결이죠.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는 패배를 기록하며 시즌 출발이 아쉬웠던 두 팀입니다. 뮌헨 글라드바흐는 1라운드 강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공격에서 더 활발한 공격 보여주었지만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공격수들이 마무리 부분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대 역습 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은 점유율은 상대방보다 높게 가져갔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을 펼치며 경기에 패배를 했었죠. 게다가 수비수들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면서 수비수들의 실책이 곧 실점으로 연결되는 많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두 팀 최근 맞대결은 뮌헨 글라드바흐 홈 기준 2승 0패로 뮌헨 글라드바흐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게다가 두 번의 대결 모두 4대1로 완승을 거두었던 뮌헨 글라드바흐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만큼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가 견고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충분히 뮌헨 글라드바흐가 수비수들의 실수가 많은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는 충분히 많은 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뮌헨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경기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의 대결이죠. 두 팀 모두 지난 시즌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던 선수들이 떠난 두 팀 간의 대결이죠. 하지만 1라운드의 레버쿠젠은 하베르츠와 폴란트의 공백을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떠난 공백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좋은 모습,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죠. 공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선수가 현재 마땅치 않은 레버쿠젠은 공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 베르너 없이 경기를 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시즌 초에도 보여주면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죠. 약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긴 하지만 공수 모두 완벽했던 라이프치히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맞대결은 레버쿠젠의 홈 기준 2무 2패로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지난 시즌 공격의 8할을 담당했던 하베르츠와 폴란트의 공백을 이번 시즌에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레버쿠젠입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베르너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모습이죠.
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좋은 경기력 펼치는 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로 마인츠와 슈투트가르트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개막전 패배한 두 팀 간의 대결이죠. 1라운드 라이프치히를 만난 마인츠는 상대방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2라운드에서 승격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네요. 반면에 슈투트가르트는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슈투트가르트는 1부 리그에서의 첫 경기에서 경기 초반 상대방의 공격에 휘둘리면서 3대 0으로 끌려갔지만 경기 후반 두 골을 쫓아가며 후반전에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슈투트가르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마인츠 홈 기준 3승 2무로 마인츠가 상당히 우세를 가지고 있지만 1라운드에서 보여준 마인츠의 팀 스쿼드, 전술, 공수 밸런스 모든 게 망가진 모습 보여주었죠. 반면에 슈투트가르트의 후반전은 이 팀이 이번 시즌 승격하여 충분히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다음 경기로 아우크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대결. 개막전에서 두 팀 모두 3골씩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한 두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의 약한 점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원정에서의 홈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죠. 경기 주도권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 2년차 홀란드와 산초의 조합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공격과 수비에서는 합격점을 보여주었지만 중원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 보이며 몇 차례 위험한 장면 노출하기도 했던 도르트문트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아우크스부르크의 홈 기준 1승 1무 3패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열세를 보이고 있죠. 아우크스부르크가 1라운드에서 보여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은 확실히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원이 약한 도르트문트 상대로 재미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도르트문트의 공격진 역시 수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아우크스부르크인 만큼 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 양상의 치열한 모습 보여주는 경기가 많았던 만큼 2.5 오버가 승패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5차례 맞대결 중 3골을 기록한 경기가 4경기나 기록될 정도로 치고박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 빌레펠트와 쾰른의 대결이죠. 빌레펠트는 승격팀이지만 지난 2부 리그에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았던 모습을 1부 리그에서도 보여주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확실히 1부 리그에서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고전하는 모습 보여줬던 빌레펠트였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실점을 했었을 사실이 명백하죠. 반면에 쾰른은 전후반 추가 시간에 모두 실점을 하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었던 1라운드의 쾰른인데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공격적인 모습 자체는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수 개개인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특히 수비진에서 선수 개개인의 실수가 많이 나왔었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빌레펠트의 홈 기준 2승 3패로 최근에는 쾰른의 3연승을 기록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쾰른은 이번 라운드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빌레펠트는 이러한 기회에서 역습을 살리는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두 팀 모두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지만 수비수들은 실수가 많고 위험했던 모습 자주 노출했던 두 팀이죠. 따라서 두 팀 모두 공격에 수비가 약한 팀인 만큼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자, 살케와 브레멘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겨우 탈출했던 팀인 만큼 1라운드의 경기력 역시 기대 이하의 모습 보여주었죠. 살케는 1라운드에서 미넨을 상대로 90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미넨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여전히 답이 없는 경기력을 또다시 보여줄 것인지 2라운드에서 확인이 되겠군요. 반면에 브레멘은 지난 시즌 후반과 비슷하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었지만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며 공격에 비해 결실을 맺지 못하였죠.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방의 역습 상황 시 수비수들이 상당히 약점을 노출하며 실점 4개를 하였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살케의 홈 기준 1승 4패로 살케가 상당히 열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하위권이 예상되는 팀이지만 지난 시즌 끝부터 브레멘의 공격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살케는 여전히 공격력이나 여전히 답이 없는 모습인 만큼 브레멘이 시즌 첫 승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브레멘이긴 하지만 살케의 공격력으로는 좋은 역습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따라서 브레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8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호펜하임은 전후반전 추가 시간에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수비에서는 위험한 모습 자주 노출했던 만큼 이번 경기 뮌헨의 공격진을 상대로 수비수들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사네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서는 상대팀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너무나도 완벽한 팀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호펜하임의 홈 기준 2승 3패로 호펜하임이 약열세를 보여주지만 뮌헨에게 꽤나 강했던 모습 보여주었죠. 뮌헨은 금요일 새벽 세비야와의 슈퍼컵 대결에서 주전을 모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에서는 뮌헨과의 경기에서 지난 시즌을 제외를 하면은 꽤 잘 싸웠던 호펜하임이죠. 아마도 이번에도 핸디가 2.5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뮌헨을 상대로 호펜하임이 충분히 2.5 핸디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의 2.5 핸디캡 승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대결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밀렸지만 차전 기회를 잘 살리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던 프라이부르크죠. 역습을 제외를 하면은 다른 전술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의 집중력은 좋았었죠. 반면에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시즌에서도 홈에서 좋지 못했던 경기력을 이번 시즌에서도 보여주었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지만 공격에서는 베흐호스트를 도와줄 조력자가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두 팀 간의 최근 맞대결은 프라이부르크 홈 기준 1승 4패로 프라이부르크가 상당히 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역습을 제외를 하면은 큰 전술이 없는 것으로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공격에서는 별다른 장면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죠. 볼프스부르크 역시 현재 공격에서 풀어줄 선수가 부족한 만큼 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상당히 지루한 공방전 끝에 두 팀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